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문이 열린 것이다. 그 문 안에는 그들과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들 수십 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제각기의 이유와 제각기의 사정이 어떻든 동일하게 동일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양문길 지음 보호받는 풍경. 흰 벽에 접혀있는 길다란 나무 의자에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 한 사람과 30대쯤 돼 보이는 뚱뚱한 사나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과 약간 떨어져서 역시 같은 의자에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30대로 보이는 깡마른 사나이가 눈을 반쯤 감은 채 한쪽으로 비스듬히 넘어갈 듯 기댄 자세로 앉아 있었다. 이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앉아 있는 사나이가 이따금씩 바로 옆자리의 젊은 여학생 쪽으로 상체를 숙였다가는 일으키곤 했다. 그럴 때마다 여학생은 놀란 듯이 몸을 젖히면서 옆자리의 남학생 쪽으로 구원을 청하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는데, 그때마다 남학생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깡마른 사나이를 집어삼킬 듯이 노려보곤 했다. 실내에는 이들뿐만 아니라 제복을 빳빳이 다려입은 두 사람의 사나이가 이들이 앉아있는 맞은편 책상 앞에 앉아서 똑같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잠시 동안, 그것은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실내에는 그와 같은 정적과 부동의 상태가 방안을 밝혀주고 있는 형광등 불빛 속에서 이어져 가고 있었다. 초여름의 밤이 그 독특한 여름의 내음을 조금씩 풍겨가면서 차츰 깊어가고 있었으며, 이들이 앉아있는 실내의 창문을 통해 내다보이고 있는 바깥거리에는 어느새 인적이 끊어져 있는 것 같았다. 정적과 부동의 순간은 극히 짧았다. 바로 그때 이들이 앉아있는 실내의 바깥쪽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던 제복의 사나이 둘이 똑같이 고개를 들었고, 나무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출입구 쪽으로 시선을 쏟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면서 한 사나이가 먼저 나타나고 이어서 중년 여인이, 그리고 또 한 사나이가 잇따라 왁자지껄 떠들면서 들어서고 있었다. 두 사나이에 의하여 거의 이끌리다시피 하면서 들어온 중년 여인은 어딘가 허술한 옷차림에 어울리지 않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들이 들어서자 실내는 벼랑간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활기를 되찾아 궤도에 들어선 기계장치와도 같이 율동 있는 움직임을 띠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우선 같이 들어선 한 사나이가 계속적으로 혼자 떠들어대는 중년 여인을 책상 앞에 앉아있는 제복의 사나이에게로 데려왔다. 어떻게 된 거야? 또 왔군. 다가서자마자 그들을 향해 제복의 사나이가 소리쳤다. 점잖게 영업을 하고 있던데요. 날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는 투예요. 숫제 배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중년 여인을 끌고 들어선 한 사나이가 웃을 수밖에 없다는 표정으로 희죽거리며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중년 여인이 앙칼진 목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날대로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배운 도둑질이라곤 이 장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놈의 장사까지 그만두라면 날 먹여주세요. 당신들이 날 먹여준다면 이놈의 장사를 그만둘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100번 죽어도 한단 말이에요. 그까지 영업 감찰이 없다고 장사를 못하는 줄 아세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채! 이봐, 진짜 콩밥 좀 먹고 싶어? 느닷없이 책상 앞에 앉은 제복의 사나이가 책상을 주먹으로 꽝 쳤다.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와 함께 책상을 때린 울림이 벼랑간 실내를 가득 채우면서 흰 벽과 천장을 타고
위압적으로 감돌고 있었다. 그 울림이 멎은 듯한 순간의 무거운 침묵이 그 울림의 효력을 더욱 실내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위압적으로 감도는 실내의 공기에도 불구하고 제복을 입은 사나이의 날카로운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중년 여인은 아까와 똑같은 표정으로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는 듯 태어난 자세로 서 있었다. 그 여자를 노려보고 있던 제복의 사나이는 마침내 의자 위에서 한 바퀴 돌아앉으며 내뱉듯 고함을 질렀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조소를 꾸며. 그러자 그 말에 대꾸라도 하듯 중년 여인은 코웃음을 쳤다. 여인은 궁지에 몰린 동물과도 같이 표독스러움과 당돌함을 전신으로 내뿜고 있었다. 조사든 뭐든 할 대로 해봐요. 밖에 나가 굶어 죽는 이보다 낫겠지 뭘. 이렇게 중얼거리며 여인은 책상 앞에 놓인 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였는데 책상 위에 놓인 전화의 벨이 짧게 울렸다. 기다렸다는 듯이 제복의 사나이가 돌아앉으며 전화기를 보지도 않은 채 팔을 뻗쳐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실내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피보호자들이 있느냐고요? 예, 차를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는 송수화기를 역시 전화기는 보지 않은 채 철컥 얹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제복의 사나이를 향해 진술서에 도장 다 받았나요? 하고 물었고 이 질문을 받은 제복의 사나이는 짤막하게 확인하죠 라고 대답했다. 차가 곧 도착한답니다. 하고 전화기를 내려놓던 사나이가 의자에 앉으며 무심한 듯 중얼거렸다. 그러자 맞은편의 사나이가 푸른 빛깔의 서류철을 뒤적이면서 길다란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은 채 초조한 낯빛으로 무엇인가 자신을 이들 실내에서 구출해줄 뜻밖의 사태가 일어나기만을 부질없이 기다리는 것 같은 피보호자들을 향해 돌아앉았다. 이쪽으로부터 한 사람씩 이 앞으로 오쇼. 그는 40대 남자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40대 남자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서서 사나이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1시간이나 늦으셨습니다. 제복의 사나이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네, 사실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실은 40대 남자는 온 얼굴의 표정을 쥐어짜듯하며 사나이가 앉아있는 앞으로 바짝 다가서서 말하고 있었다. 자, 엄지손가락을 여기다가 찍으십시오. 잠깐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실은 말씀이죠. 조용히 얘기 좀 합시다. 다음 순간 40대 남자는 주머니 속에서 담뱃갑을 끄집어내면서 추근추근 수작을 붙이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40대 남자가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낸 것은 담뱃갑뿐만이 아니었다. 잘 접혀진 500원짜리 몇 장이 담뱃갑에 약간 가려진 채 손바닥 속에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무엇인가 번쩍이는 듯한 울림이 사나이와 40대 남자 사이로 오고 갔는데 그것은 그 둘 이외에는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실은 말씀이죠. 집이 요 가까운 데 올시다. 자, 뭐 그럴 것 없이 좋도록 합시다 그려. 40대 남자는 여전히 쥐어짜는 듯한 표정으로 사나이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사나이는 잠시 동안 40대 남자를 지그시 쳐다본 다음 서류를 한 장 넘겼다. 가서 기다리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30대의 뚱뚱한 남자 차례였는데 그는 완강하게 버티는 듯 하다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쏘아붙였다. 정말 못 봐주겠소? 아까부터 내가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못 봐주겠다는 거죠. 좋소. 두고 봅시다. 전화 한 통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당장 여기로 달려올 사람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했소. 내 나가서도 당신네들 끝까지 갈가줄 테니 누가 더 편히 있나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러고 난 뒤 그 30대의 뚱뚱한 남자는 엄지손가락에 빨간 인주를 쿡 찍어서는
서류에다 신경질적으로 눌러댔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다 못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남자 대학생은 침통한 얼굴로 서류 위에 엄지손가락을 눌렀고 여자 대학생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윽고 여자 대학생이 제복의 사나이가 시키는 대로 서류 위에 엄지손가락을 누르고 나서 남자 대학생은 그녀의 어깨를 껴안듯하며 나무 의자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따금 한숨을 내쉬곤 했다. 다음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앉아있던 깡마른 사나이의 차례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는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길거리에다 함부로 갈기기요? 제복을 입은 사나이의 말. 급한데 어떡합니까? 말 다 했소. 참을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개새끼군. 돼지 새끼라도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찍으시오. 찍으라면 찍지 어떡합니까? 깡마른 사나이는 비틀거리며 의자로 되돌아오다가 다시 돌아섰다. 제복의 사나이를 향해 그는 이렇게 물었다. 여기 화장실이 어딥니까? 그는 화장실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 일이 모두 끝나고 잠시 후 인적이 완전히 끊어진 바깥거리로부터 요란한 경적음을 울리며 한 대의 자동차가 와서 멎는 소리가 들렸다. 출입구가 열리고 역시 제복을 입은 건강한 사나이들이 들어섰다. 자, 호텔로 갈 사람들 빨리 타라오요. 그들 가운데 한 사나이가 빈정거리는 어조로 이렇게 외쳐댔고 길다란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 다음 모두 밖으로 몰아냈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이상한 형태의 그러나 어딘가 낯익은 듯한 자동차 한 대를 발견한 뒤 갑자기 두근거리는 심장의 고동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미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 누군가가 제일 먼저 차 속으로 올라갔고 그 뒤를 이어 제복의 위압에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 뒤따랐으며 마지막으로 아까와 그 두고 보자 하던 뚱뚱한 30대 남자가 있었다. 그는 완강하게 버텼다. 누군가가 그를 한 대 쥐어박는 듯했다. 그는 앞으로 푹 고꾸라지는 듯 했는데 다음 순간 그는 한 번만 봐달라고 제복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무의로 끝나버리고 그는 거의 강제적으로 차 속에 처박혔다. 그들의 앞쪽을 향해 차의 두꺼운 문이 닫힌 다음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차가 출발하기 시작한 얼마 후 그들 주위에 그들과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바로 그 순간 조금 전까지 길다란 나무 의자에 함께 앉아있던 40대 남자의 얼굴이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제각기 깜짝 놀라는 기색들이었다. 한참 후 그들을 싣고 온 자동차는 어떤 건물 앞에 멎었다. 자물쇠로 걸렸던 문이 열린 다음 그들은 차에서 내렸고 제복의 사나이들이 지시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막 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의 저쪽 끝에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이쪽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이쪽을 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는 쇠창살로 이어 만든 커다란 문이 걸려 있었다. 바로 그 문 옆쪽에 정복을 입은 사나이 둘이 의자에 앉은 채 매우 귀찮다는 얼굴로 새로이 나타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그들을 데리고 온 제복의 사나이가 그들의 인원수를 확인한 다음 들고 있던 서류를 쇠창살 문 옆에 앉아있는 다른 사나이에게로 건네어 주었다. 서류를 받은 사나이는 일어서서 쇠창살 문을 열었다. 그들이 들어갈 문이 열린 것이다. 그 문 안에는 그들과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들 수십 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제각기의 이유와 제각기의 사정이 어떻든 동일하게 동일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보호를 원한다고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보호를 원치 않는다고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보호되어야 하는 주체와는 관계없이 때로는 더욱 관계가 깊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종류의 보호보다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보호의 불가피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보호이므로 따라서 신변의 안전성 또한 그만큼 보장을 받는 그러한 보호라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이 보호야말로 소문으로만 듣고 보는 따위의 일반적인 보호가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진정한 보호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보호를 받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둘씩 철창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마치 낯선 집의 문 안에 들어설 때의 서먹서먹함과 처음 발을 들여놓는 건물 안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이질적인 군중들과 섞이려는 순간 가슴에 와닿는 위화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이윽고 그들의 등 뒤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철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이제야말로 피부로 느끼는 보호가 시작됐다는 신호와도 같이 건물 안의 온 벽을 울리며 길게 여운을 끌고 있었다. 그런데 철창문이 닫히고 소리가 건물 안에서 사라지고 난 후 이상하게도 그들 모두는 예기치 않은 공통된 느낌을 갖기 시작했다. 즉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위화감과 불안감, 서먹서먹함을 뿌리칠 수가 없었는데 막상 그들의 등 뒤에서 철창의 문이 소리를 내면서 닫히고 난 지금 그 소리가 사라지자마자 그들 모두는 이미 그들보다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으며 더구나 이 길고 긴 초여름밤을 함께 이곳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우연함으로 말미암아서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친근감까지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느낌이란 마치 한 컵의 물이 한 주전자의 물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듯한 기분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다. 그들은 그 즉시 서로 섞여들고 서로 그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천장이 높다란 그 실내는 삼면이 시멘트 벽으로 덮여 있었으며 양쪽 벽으로 두 개의 널따란 마루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널따란 마루 위에 올라앉아 있거나 걸터 앉아 있었는데 한쪽 마루에는 여자들 몇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말하자면 여자와 남자가 구분되어 있는 셈이었는데 남자들의 숫자가 워낙 많았으므로 여자들만이 있는 곳을 다소 점령하고 있는 셈이었다.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은 처음 한쪽 구석에 약간의 자리가 남아 있어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러자 실내의 시선이 모두 그 둘 쪽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으며 제각기 옆 사람들과 무엇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높아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한 제복의 사나이가 이 두 남녀 학생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봐 왕년에 연애 안 해본 사람 있나? 좀 참지 그래. 여자석은 이쪽이란 말이야. 그러나 이 첫마디에 두 남녀 학생은 움직이지를 않았다. 실내의 시선이 온통 그들을 향해 집중되었다. 누군가가 가엾다는 듯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여자석에서였다. 다시 제복의 사나이가 소리치고 있었다. 이봐 안 들리나? 여긴 안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그들은 나란히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여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학생은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그 다음 순간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풍경 좋은데 왜 그러슈? 괜히 배 아파하지 맙시다요.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제복의 사나이가 위협적으로 지금 떠드는 친구가 누구야? 하고 소리쳤다. 실내는 다시 조용해졌다. 이때 여학생이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여자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던 남학생의 시선이 여학생의 등 뒤에 박힌 다음 그녀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줄곧 따라갔다. 그녀가 앉은 후에도 그의 시선은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길 속에는 깊은 괴로움이 진하게 엉겨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30대의 그 뚱뚱한 남자가 이곳에 실려오기 전까지의 당당하던 위세를 잃어버린 채 풀죽은 얼굴로
아까부터 어깨를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스러운 빛이 역연했다. 이마를 찌푸리고 철창문 저쪽의 한 곳을 응시한 채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표정이었다. 그는 아직 누구와도 말을 주고받지 않고 있었다. 그의 바로 옆쪽에 대머리가 좀 벗겨진 중년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 남자 역시 어딘가 몹시 근심스러운 낯빛으로 한 곳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어떤 한순간에 이 두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혔다. 그리고 그 둘이 서로 상대방의 표정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상대방의 얼굴에서 둘은 제각기 자기의 표정을 읽게 된 셈이었다. 그러자 30대의 뚱뚱한 남자는 씁쓸한 낯빛으로 얼굴을 돌리며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그가 막 담배를 입에 무는 순간 대머리의 남자가 반사적으로 그를 향해 다가갔다. 선생, 담배 한 대만 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며 대머리 남자는 그를 향해 고개를 꾹뻑 였다. 그 순간 그는 어쩔 수 없이 담배 한 개비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한 개비를 건네주자 대머리는 고개를 다시 꾹뻑 했다. 그는 담뱃갑을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손끝으로 살짝 눌러보았다. 얄팍한 느낌이 들자 문득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새벽까지 피울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다. 하지만 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 다음 순간 대머리의 남자가 이번에는 불을 좀 빌려주십사는 것이었다. 이 친구 정말 입만 가지고 다닌다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올랐지만 별 수 없이 불을 건네주었다. 대머리가 또다시 꾸벅했다. 한심한 친구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머리 남자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거 참 미치겠구만. 아침엔 일찍이 공항에 나가야 하는데 말이야. 일본에서 누가 오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야.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재수가 없으려니 별꼴이 다 생기는구만. 내 관상을 보아준 놈은 올해 내 신수가 훤히 필 거라고 했는데 이 지경이 되다니 알 수 없는 일이구만. 헌데 선생 생각은 어떻소? 아침 일찍 내보내줄 것 같소? 대머리 남자는 마치 한숨을 내쉬듯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뚱뚱한 사나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30대의 뚱뚱한 남자는 힐끗 대머리 남자의 얼굴을 쳐다본 다음 아직도 원한이 식지 않은 목소리로 역시 중얼거리듯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만 걸면 이리로 달려올 사람이 있지만 내가 잡는 겁니다. 하지만 내 나가서도 이 녀석들을 끝까지 갈글 생각입니다. 누가 편한가 어디 두고 보자 이겁니다. 누구의 모가지가 오래 붙어 있는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선생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침 일찍 나가게 될 것 같으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언제 나가게 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그들을 갉아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몸들이 결코 성하지는 못할 터이니까. 그럼 선생은 실례지만 어디 계십니까? 나요? 이때 뚱뚱한 남자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냐는 듯이 대머리를 바라보았다. 말하자면 큰 데에 계시오? 나 말이요. 나는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지만 나를 봐줄 사람이 큰 데 있죠. 전화 한 통하면 제깍 하는 곳에 제깍 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선생 방법이 있을 것 같소. 아침 일찍 전화를 부탁하시오. 제깍 하는 곳이라면 선생은 여름에 없소. 선생이 이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가게 될 것 같구만. 하지만 선생 전화를 부탁할 때 나를 빼놓지 말아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나가서 은혜를 잊지 않겠수다. 아시겠죠? 대머리 남자는 벼랑간 구원의 손길이라도 발견한 듯 얼굴에 밝은 빛이 돌기 시작했다. 그의 옆에 앉아있는 이 뚱뚱한 30대의 남자에게 그의 전부라도 내맡긴 듯 연방 머리를 꾸벅거리고 있었다. 한편 이들과는 맞은편에 앉은 채 이곳에 실려오기 전까지 앙칼스런 표정을 전신으로 내뿜고 있던 중년 여인은 이제 보이는 모든 것이 저주스럽다는 듯
아까부터 실내의 한 구석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여자의 바로 옆쪽에 여학생이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긴 듯 앉아 있었다. 중년 여인의 눈길이 실내의 한 구석에서부터 그 여학생의 숙여진 머리 위에 머물자 여인은 문득 말을 건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충동은 그녀의 가슴에 있는 앙칼스러움과 저주와는 다른 감정의 흐름이었다. 그 흐름은 그녀가 지금껏 시달려온 자기 자신의 생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그녀에게 내재하여 온 어떤 것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녀로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감정의 흐름이기조차 했다. 그녀는 이윽고 입을 열었다. 학생은 아마도 아침 일찍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늦은 거죠? 살다가 보면 잠깐씩 시간이 늦을 수는 얼마든지 있는 법이에요. 시간이 늦어졌다고 해서 나쁠 거 없지 않아요? 나쁜 건 아주 늦어버리는 거예요. 나처럼.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린다는 것. 그렇게 돼버리고 나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지. 자꾸만 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깊이 빠져들어갈 뿐이에요. 그곳에는 바닥이 없어요.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깊이 들어가고 싶을 뿐이랍니다. 하지만 학생은 새벽에 나가게 될 거예요. 학생은 우리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여인의 말이 잠시 그치자 여학생은 얼굴을 들었다. 여학생의 시야에 들어온 그 중년 여인의 얼굴은 문득 알 수 없는 어떤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여학생은 다시금 여인의 얼굴을 보았다. 여전히 그 빛이 거기에 남아 있었다. 그 여학생이 중년 여인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번뜩임을 느끼고 있었을 때 실내의 한쪽에서는 깡마른 30대의 남자가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마룻바닥에 번듯이 드러누운 자세로 잠을 자기 시작한 후 아직도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수면을 방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잠을 자면서 때때로 평화로운 웃음을 머금곤 했다. 아마 어떤 기쁘고 즐거운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30대의 깡마른 사나이가 잠을 자며 꿈속에서 즐거운 여행을 계속하고 있을 때 앞쪽의 철창문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의 사나이가 철창문에 들어선 다음 자물쇠로 다시 문을 잠그고 있었다. 실내로 들어선 제복의 사나이 둘은 천천히 복도 가운데로 나란히 걸어온 다음 동시에 양쪽으로 등을 대며 돌아섰다. 바로 그 순간에 두 사나이가 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들어섰는가를 모든 사람들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오른손에는 각각 커다란 가위 하나씩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나이는 앉아있거나 혹은 서 있는 사람들의 머리, 특히 머리를 기른 모양을 찬찬히 한 사람씩 주시해보기 시작했다. 이윽고 최초로 나무 위에 걸터 앉아있던 남자 대학생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눈에 띄었다. 그를 발견한 제복의 사나이는 반사적으로 그 남자 대학생을 향해 소리쳤다. 자네 이리로 나와. 남자 대학생은 마치 덫에라도 걸린 것처럼 움찔했다. 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머리 위로 올라가서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마지못해 복도 가운데로 다가서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귀 뒤를 덮고 있었으며 목 뒤로 길게 자라나 있었다. 제복을 입은 사나이의 손이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예리한 가위의 날이 그의 머리카락 위에서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머리카락 한 움큼이 바닥에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길이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머리카락 위에 잠시 머물렀다. 그런 다음 잘려나간 부분의 머리카락을 연방 쓰다듬고 있었다. 그는 여태껏 자기 자신이 소중히 아끼던 어떤 애완품을 잃어버렸을 때의 멍청하고 아쉬운 표정을 얼굴 위에 떠올리고 있었다. 이 남자 대학생의 머리카락이 잘려진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젊은이들, 대체로 20대 전후의 머리가 긴 청년들의 머리카락 한 귀퉁이가
싹둑싹둑 잘려져 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들 자신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한 차례의 검색이 끝나고 제복의 사나이 둘이 막 철창문을 나가려는 순간이었는데 한 사나이가 되돌아서서는 복도 한 구석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거기에는 깡마른 30대의 남자가 코를 골며 번듯이 누운 채 정신없이 자고 있었는데 간혹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그에게로 다가선 제복의 사나이는 잠시 그를 내려다본 뒤 그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 앉혔다. 그러나 그는 제복의 손길이 귀찮다는 듯 뿌리친 다음 다시 마루에 드러누웠다. 제복의 손길이 다시 그를 일으켜 안았다. 그때야 남자는 눈을 떴다. 입맛을 쩝쩝 다신 후 왜 그러냐는 듯 제복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다. 머리가 길어. 쓸데없이 머리는 왜 이렇게 길게 기르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제복의 사나이는 깡마른 30대 남자의 머리카락을 손가락 끝으로 꽉 쥐었다. 막 가위를 들이대려는 순간 남자는 획 뿌리친 다음 몇 걸음 물러나 앉았다. 아니 이거 왜 이러시오? 이거 별꼴 다 보겠는데 그 가위로 날 찌르겠다는 거요? 당신네들은 사람을 마구 찔러도 괜찮다는 건가? 이런 회개한 일이 있나? 그는 뭔가 오해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아직 잠에서 채 깨어나기도 전에 난데없이 가위를 불쑥 들이대자 질겁을 한 셈이었다. 이 순간 주위에서는 온통 웃음이 터져나왔다. 제복의 사나이조차 종당에는 웃을 수밖에 없다는 듯 그를 포기하고는 돌아서 버렸다. 제복의 사나이 둘이 철창문 밖으로 나가고 나자 그 깡마른 30대의 남자는 비로소 영문을 알게 됐다는 듯이 희죽희죽 웃으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네, 비록 술을 한잔하고 급한 김에 소변을 아무데나 하긴 했지만 내 머리가 히피성 장발은 아니란 말씀이야. 이 머리가 히피성 장발이라고? 야야, 제발 웃기지 말았으면 좋겠어. 정말이지 좀 웃기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남자는 아직도 술이 덜 깬 듯했고 좌우로 몇 번 팔을 휘두른 다음 다시 뒤로 번듯이 드러누웠다. 잠시 후 그는 또 코를 골기 시작했다. 초여름밤이 서서히 새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먼 동이 터오고 있는 듯한 열띠 엷은 변화가 벽 한쪽에 뚫려있는 조그만 하늘의 미묘한 빛깔로부터 느껴지는 듯했다. 그와 동시에 아마도 이 실내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들 생애에서 가장 긴 시간의 하나로 손꼽힐 이 악몽과 같은 밤이 천천히 너무도 느릿느릿하게 새벽을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었다. 아무리 느린 밤의 걸음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김없이 새벽의 문 앞에는 다다르고 말리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까닭도 오직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그러나 조금 후에는 약간의 시끄러움과 함께 이윽고 소음이 바깥으로부터 소란스럽게 뛰어들면서 새벽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간밤에 뜬 눈으로 세운 사람들을 위해 그들 앞에 커피 장수가 나타났고 간밤에 저녁을 설친 채 과음을 하고 속이 쓰라린 사람들을 위해 국밥 장수가 나타났고 콜라 장수가 나타났고 계란 장수가 나타났다. 새벽에 나타난 것이었다. 계란 한 개를 사들고 그것을 먹을 생각보다는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꼭 연락을 취해달라고 신신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콜라 한 병을 사들고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그것을 들이켤 생각보다는 황급히 연락처를 적어주는 사람들로 하여 그들이 기다리던 새벽은 어지러울 정도였다. 이러한 장사꾼들이 한 차례 다녀간 뒤 새벽은 다시금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다음 순간 불현듯 그들이 기다리던 그 새벽이 초조하고 불안스러운 빛깔을 띠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뜻밖의 느닷없이 스치고 지나간 그 불안한 새벽 속으로 누군가가 성큼성큼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철창문 앞에 다다른 그는
그때까지 그 문 옆에서 지키고 있던 두 사람의 제복을 입은 사나이들로부터 거수경례를 받았다. 그런 다음 그는 한 사나이가 내미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한 장씩 훑어보기 시작했다. 한참 후 서류를 다 훑어본 그는 철창문의 안쪽을 향해 억양이 없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사람은 한 사람씩 이 밖으로 나오시오. 이름은 2번 부르지 않겠소. 갑자기 실내에는 숨막히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이윽고 누군가의 이름이 최초로 불려졌다. 젊은 청년 하나가 큰 소리로 대답하면서 철창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이 열리고 그는 밖으로 나섰다. 이름은 약간의 간격을 두고 한 사람씩 불려졌으며 그럴 때마다 퉁기는 듯이 철창문의 바깥으로 한 사람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직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30대의 뚱뚱한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고 그 옆자리의 대머리 남자는 그 주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루 위에 올라서서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 쪽을 향해 목을 길게 뻗고 있었다. 30대의 깡마른 남자는 여전히 드러놓은 채 코를 골고 있었으며 중년 여인은 마루에 앉은 채로 무관심하게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은 조금 전부터 나란히 복도에 서서 긴장된 얼굴로 이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남자 대학생 쪽은 연방 잘려나간 부분의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쓰다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남자 대학생은 자기의 이름 소리를 들었고 뒤이어 여자친구의 이름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철창문 바깥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자 철창문이 덜커덩 소리를 내며 닫힌 뒤 열쇠로 채워지고 있었다. 호명은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었다. 이름이 불려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방금 나타난 그 제복의 사나이로부터 한바탕 훈시를 듣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나이 젊은 청년들이었고 거의 모두가 한쪽 머리 부분에 머리카락이 잘린 자국이 이상스럽게 돋보이고 있었다. 제복을 입은 사나이의 훈시가 끝나자 이들은 일렬로 세워져서 처음 그들이 들어오던 이 건물이 복도 끝에 나 있는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들이 걸어나가는 것을 목을 길게 뽑은 채 지켜보고 있던 철창문 속의 대머리 사나이는 마침내 한숨을 푹 내쉬고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허탈한 시선이 뚱뚱한 30대 남자를 발견했을 때 불현듯 경멸의 눈길로 돌변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을 눈치챈 뚱뚱한 30의 남자는 주머니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물고는 비스듬히 돌아앉았다. 한쪽 구석에서 깡마른 30대 남자의 코 고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다. 중년 여인의 눈길은 실내의 한쪽 구석에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복도 저쪽으로 사라져간 두 젊은 남녀 학생의 뒷모습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다. 머리카락이 잘릴 때 기분이 좋지 않았지? 어땠어? 밖으로 나온 뒤 아직 한산한 거리를 걸으면서 여학생이 남학생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이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듯 남학생은 새벽의 하늘을 쳐다보며 찡긋 웃었다. 미안했다. 어때? 괜찮아? 남학생의 말. 괜찮아. 하지만 나이를 몇 살 한꺼번에 먹은 것 같은 기분이야. 말한 여학생. 그 다음 순간 그녀는 문득 그 중년 여인의 얼굴 위에 감돌던 알 수 없는 번득임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다. 우리 또 만날까? 남학생이 물었다. 그러자 여학생은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면서 말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올 거지? 하고 남학생. 그는 또 한 번 잘려나간 부분의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새벽의 하늘이 밝아지고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통행금지가 있었던 70년대, 통금을 넘기거나 노상방뇨 등으로 경찰 구치소에 넘겨진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
특히 구치소 안에서 장발 단속까지 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고소를 머금게 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